다음을 잘 정리해 주세요. 말로 소통할 수 있을까? 말로 소통해야 되는 이유. 한국어로 사용하면서 말로 소통 못한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,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화를 하거나 의사소통은 주로 말로 하게 되죠. 물론 뭐 카톡 문자를 보낸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, 일반적으로는 말로 소통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. 외국어 또는 제2 언어 또는 외국어를 이렇게 공부한 입장이거나 아니면 공부하고 있거나 이랬을 때 말로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하나가 이제 의문점이고, 또 하나는 말로 소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. 기회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한 겁니다. 일단 말로 소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즘처럼 SNS가 발달이 되고 또 AI도 많이 발달이 되고 음성 인식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어,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2 언어를 사용을 하거나 했을 때 약간 의도적으로 말로 쉽게 말하면 음성으로 전달을 하는 방식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. 일상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경우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는 아니죠. 만약에 내가 외국 사람을 만나서 영어로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베트남 사람을 만나서 베트남어로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. 실질적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.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 사람을 보고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,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달 방식이 이제 음성 메시지나 아니면 영상 통화로 할 수 있냐 이 부분인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가까운 사람일수록 영상 메시지를 더 선호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네, 영상 메시지를 하기에는 너무 가깝지 않은 사람이다. 그러면 음성 메시지를 교환을 한다. 근데 이제 음성 메시지를 교환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왜 음성 메시지를 하냐, 문자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뭐 문자로 하면 더 쉽죠.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자가 더 빨라요. 듣는 것은 특이하게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하는 게 빠른데 그걸 확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자가 더 빠른 거죠. 왜냐하면 그게 모국어 기준으로 따지면 더 그럴 수 있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성으로 들었을 때 만약에 진짜 모국어를 사용해서 음성 메시지를 보냈으면 상대방이 쉽게 알아듣죠. 잘. 근데 외국 사람이 세컨드 랭귀지 개념이든 외국어를 음성 메시지로 보낸다?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좀 어렵다. 되겠죠. 이 사람 무슨 말 한다 도대체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음성 메시지로 보내면 좋아요. 말을 할 기회가 있고 내 말이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, 쉬운 얘기는 아닌 거죠. 그걸 음,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한다 그러면 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를 한다. 네가 아, 지금 영어든 베트남어든 아, 말하기 훈련을 좀 하려고 하는구나. 발음도 훈련을 하고 내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그래 너는 음성으로 말을 해라. 내가 좀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보고 못 알아들으면은 뭐 어쨌든
피드백을 줄게. 다시 말하라고 하든지, 나 못 알아들었으니까 문자로 보내라고 하든지,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죠. 그렇게 꾸준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많은 노력을 하겠죠. 왜냐하면, 기왕에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들을 정도는 내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,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.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음성 메시지를 보내야 되느냐 하는 거는 무턱대고 보내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, 그래도 수준이 조금 한 50% 정도는 달성을 하는 시점에서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이 50%는 맞고 50%는 조금 의문이에요. 발음도 좀 의문이고, 뭐 문법적으로도 그렇고. 의사 전달이 될 수 있는 수준 정도에서 시도하면 좋다라는 거죠.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말하기를 갖다가 좀 집중해서 할 수 있고요.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아, 제2 언어든 외국어든 그러니까 영어나 베트남어가 내추럴하게 그냥 편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음성 언어, 쉽게 말하면 말로써 내가 듣고 말하고 하는 어떤 그 습관이 이제 배어 있어요.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지식을 습득을 문자로 하거나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성 있는 게 되죠.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에서 지식을 쌓으면 의사소통의 범주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. 근데 그런 말하는 훈련을 안 하고 만약에 지식을 쌓는다.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표현으로 죽도 밥도 안 된다. 나는 의사소통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의사소통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안 돼. 내가 말한 게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. 물론 못 알아듣는 과정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 알아듣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거는 나의 문제인 거죠.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.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이 되고, 그런 지식만 계속 쌓아가. 공부는 해야 되겠고, 뭐. 그러니까, 듣기도 어느 정도 뭐 되고, 뭐, 내용도 파악이 돼.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의사소통을 자신감이 있고.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언어 사용에 대한 목적성이 성격이 떨어진다는 거죠. 그 언어를 가지고 뭘 할 건가, 아주 제한적인 것만 할 수 있다는 거. 그냥 공부하듯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말하기에 집중을 하고 좀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하고 계속해서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나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.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그 언어 공부 또는 언어 교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좀 합이 잘 맞는, 잘 받아주고 또 잘 내가 또 도와줄 수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.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굳이 제쳐두고 시간 없는 사람도 제쳐두고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 궁극적으로는 같이 언어 교환을 한다거나 서로 언어를 갖다가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수준이 같이 올라가서 의사소통이 돼야지. 나는 열심히 달려서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고 있는데 나랑 같이 달리던 사람이 이제 10km 달리고 있으면 같이 달릴 수가 없는 거죠. 궁극적으로는 서로 합이 잘 맞는 사람 찾아서 계속 사람을 만나면서 합이 잘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아, 말하기 훈련을 같이 하면 좋다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말하기 훈련을 좀 해야 된다 하는 거죠. 어쨌든 말하기 훈련을 잘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내가 트레이닝을 하는 수밖에 없고 조금씩 많이 개선을 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음성 메시지를 전달을 했을 때 상대방도 한 7, 80% 알아듣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
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제 이 언어든, 제 외국어든, 제 이 언어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정도라면, 그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 둘 필요가 있어요. 제 이 언어라는 개념은 뭐냐면, 업무에 그 언어를 활용한다 정도가 제 이 언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개인적 제 이 언어가 되는 거 외국어가 아니고요. 베트남어도 제2 언어가 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베트남어를 업무에 사용을 할 정도가 됐다. 그러면 베트남어가 제2 언어가 되는 거예요.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닌 거죠. 나한테는. 영어를 사용해서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. 처리를 할 수 있다. 그럼 영어는 제2 언어인 거예요. 한국어는 제1 언어인 거고, 거기에 이제 사람마다 특징이 그냥 의사소통만을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, 글쎄요, 그거는 의미가 있을까요? 왜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될지. 근데, 목적성이 좀 분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말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Translate into English, Vietnamese, and Turkish above. 언어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, 좀 더 이 자즈 언어 프로그램을 좀 확장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. 생각날 때마다 이야기하고, 내가 그 언어를 가지고서 뭐 누군가를 코칭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좋을 것 같고, 그게 직업으로서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중이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. 말로 소통할 수 있을까? 왜 말로 소통해야 할까? 말로 소통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방식. 사람들은 보통 전화나 직접 대화처럼 말로 소통합니다. 카톡이나 문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. 외국어 학습과 말하기의 의미.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말로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. 동시에 왜 말로 꼭 소통해야 하는가라는 이유도 고민됩니다. 이는 도전이자 기회입니다. 음성 소통의 필요성. 요즘은 SNS, AI, 음성 인식 기술이 발전해 내가 한 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언어를 공부할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말하기 방식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. 실제 대화와 메시지의 차이. 직접 만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,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.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과는 문자, 음성 메시지, 영상 통화 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. 가까운 사람일수록 영상 메시지를 조금 거리를 둔 사람과는 음성 메시지를 주로 사용합니다. 다만,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자가 더 빠르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. 외국어 음성 메시지의 어려움. 모국어라면 음성 메시지 이해하기 쉽습니다. 하지만 외국어, 특히 제2 언어로 보낸 음성 메시지는 알아듣기 어렵습니다. 보내는 사람은 말하기 기회를 얻고 발음을 훈련할 수 있는데, 받는 사람은 이해하기 쉽지 않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학습 목적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이 훈련을 돕는다는 전제에서 말하기를 시도해야 합니다. 말하기 훈련의 시점, 무턱대고 시작하기보다는 최소한 50% 정도 표현이 가능할 때 음성 메시지를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. 발음, 문법이 완벽하지 않아도 의사 전달이 되는 수준에서 시작하고 반복하며 훈련하면 점점 자연스럽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. 말하기 습관과 효과. 말하는 습관이 생기면 듣기, 읽기, 학습도 더 효율적입니다.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에서 지식을 쌓으면 표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. 반대로 말하기 훈련하지 않으면 지식만 쌓이고 실제 의사소통에서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. 언어 교환 파트너의 중요성. 모든 사람이 열정적으로 언어 교환을 하지는 않습니다. 합이 잘 맞고 서로 도와주며 꾸준히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. 서로의 수준이 함께 발전해야 장기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. 물론, 언어학습에서 말하기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꾸준히 말하기를 시도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좋은 파트너와 함께 연습한다면 언어는 공부 대상이 아니라 실제 소통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 오케이.